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자, 2번 인상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국전력이 오르겠죠. 근데 종목이 너무 커요. 그리고 적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또 한전기술이라든가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이 자회사로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보다는요, 한국전력은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그 발전소를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관리. 한전산업이 여러분한테 전기요금을 검침을 해가지고 전기요금 과세도 하고, 과금이라고 그러죠 보통. 과금도 하고 또 발전소 정비도 하고, 한전산업이 전기요금 인상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별로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자, 지금 이 지점에 와 있는데요. 12,750원이네요. 이 지점에 와 있는데 지금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대선 주자들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네요. 왜냐 그러면 윤석열이는요,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재명이는 이것이 지금 계속 누적이 되고 있으니, 계속 보류가 되고 있으니 합리적으로 인상폭을 조정하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요금 인상해가지고 한전산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이 회사가 지분구조 잠깐 볼까요? 이 회사는요, 한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한국자유총연맹 거예요. 근데 지분이 31%죠. 2대 주주가 한전이거든요. 2대 주주가 한전인데 지분이 29%예요. 그러니까 2% 차이밖에 안 나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느냐 그러면, 한국자유총연맹은요, 그냥 배당만 받아먹는 회사예요. 민간 기업이에요. 민간 법인. 그러니까 실제 운영은 지금 한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 사기업으로 돼 있으니 지분을 한 3% 정도 자유총연맹에서 사갖고 와가지고 공기업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한국총연맹에서는 그냥 내 지분을 다 가져가라 이런 요구를 한 적도 있고요. 어찌됐건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폭등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이 재료는 지속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어찌됐건 민간 기업에서 공기업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회사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이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또 다른 거하고 연결이 하나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는 거예요. 회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계속 수익 내고 있고 수익이 확대되고 있어요.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은 더 확대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자, 당사는 블라블라 발전 설비, 운전, 정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전이 판매 회사고 그 발전소 같은 것들을 정비하고 운전하고 하는 하청업체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소 건설,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첨단 ICT 기술을 접목시킨 미래 에너지 사업을 위해 전기요금 인터넷 빌링 사업도 하고 있다. 전력 ICT 보급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기요금을 낼 때요, 검침원이 와서 검침을 하죠. 근데 요즘에는 직접 안 오죠. 원격 검침을 합니다. 근데 원격 검침을 하는 데다가 한 가지를 더 플러스 시키는 사업이 있어요. 뭘 플러스 시키냐? 통신료.
통신정보기술요. ICT. 원격으로 검침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양방향으로 서로 상황을 알 수 있게끔, 전기를 얼마 쓰는지 이거를 알 수 있게끔 ICT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검침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예요. 스마트 그리드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것이 잘 개념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 간에 한전산업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되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과 이 회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잠깐 볼게요. 그냥 구글링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스마트 그리드란 여기 저 한국전력에서 나온 저 설명이에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뭐 내용이거든요. 자 보면 2차 전력 혁명이라고 불리는 스마트 그리드. 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고유가죠. 에너지비가 워낙 비싸요. 고유가. 곧 있으면은 여름되죠. 여름에 에어컨 쓰게 되면은요 블랙아웃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력난이 오게끔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그리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념만 조금 정리하고 진도를 뺄게요. 이게 전력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어디서 하고 있다? 한전 사업에서 하고 있다. 물론 이 사업은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들이, 하부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스마트 그리드란 전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대요. 통신 기술.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서로 알려준다는 의미겠죠. 전력망을 지능화 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이다. 현재의 전력 시스템은 블라블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를 확보해야 하고 각종 설비 절차가 블라블라. 스마트 그리드는 에너지 효율 향상에 의해 에너지 낭비를 절감한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바탕을 둔 분산 전원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해외 의존도 감소 및 기존의 발전 설비에 들어가는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소 효과, 지구 온난화 등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걸 절대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에너지 절감이 되고 이게 왜 2차 전력 혁명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는. 제가 쉽게 그냥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 방식대로 설명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설명은 아닙니다. 자, 뭐냐 그러면은요, 스마트 그리드가요, 우리가 전력을 10메가와트를 만들잖아요. 10메가와트를 만들면 발전소에서 이걸 만들죠. 그리고 이제 송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쭉 개인한테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뭐 변전소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죠. 이렇게 있어 가지고 소비자한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소비자가 얼마를 사용할지를 모르죠. 얼마만큼 사용할지 모르니까 넉넉하게 보내야 돼요. 그러면 10메가와트 발전시키는 걸 갖다가 요리 10메가와트를 그대로 보내요. 10메가와트를. 근데 실제로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요, 어쩔 때는 7메가와트 사용하고 어쩔 때는 3메가와트 사용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메가와트를 보냈는데 사용하는 전력은 7,
내지는 3메가와트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소실되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내기는 많이 보내는데 효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율을 최대한 살려보자 하는 사업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AMI라는 거를 계량기를 설치를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 AMI는요, 스마트 계량기예요. 계량기. 자, 소비자가 얼마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발전소에서, 한국전력에서. 그러면 여기서 7 정도만 사용할 것 같으면 10메가와트 보낼 필요 없이 한 8메가와트 정도만 보내면 소실되는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스마트 원격 검침 계량기 AMI 보급 사업인 거예요. 이 AMI 계량기를 각 가정에, 각 빌딩에, 각 아파트에 보급을 하는 사업이 뭐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를 쓸 만큼만 만들고 쓸 만큼만 보내게 되면 온실가스도 축소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입해서 쓰는 에너지, 이 낭비도 훨씬 줄일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항상 넉넉하게 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이 2차 전력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거라는 거죠. 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요.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량기를 조금 스마트하게, 좀 똑똑하게 얼마 쓰는지 알려줄 수 있게끔 통신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을. 그래서 한전에서 항상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서 보낸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소실되는 전력들을 없앨 수가 있다. 조금만 더 넉넉하게 보내면 되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 사업에서 이런 사업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사업을 하는 민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옴니 시스템이 있죠. 옴니 시스템. 근데 저는요, 여러분이 주로 알고 계신 것은 옴니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블랙아웃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전기가 부족해질 때요. 그래서 다운돼 버릴 때 가장 대장주가 옴니 시스템입니다. 근데 저는 그 종목보다는 조금 먼 항목으로 봤을 때는요, 누리플렉스라는 종목이 훨씬 더 나아요. 물론 다 흑자를 낸 회사들입니다. 조그만 회사긴 해요. 자, 시가총액이 한 9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유통 비율은 한 55% 되는데요.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고요. 또 이번에도 한 84억 정도, 작년에 29억 순이익 냈거든요. 올해는 84억 정도 흑자를 낸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이다? 상패 시즌이다. 아무리 작은 종목도 상패에 갈 종목들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옴니 시스템도 상패에 갈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누리플렉스가 더 낫다는 거예요. 자, 당사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얘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에요.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특화 기업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AMI 솔루션 중심의 솔루션 판매에서 에너지 정보 및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에너지 플랫폼 서비스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사업인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이에요. 자, 일명 아파트 AMI, 그러니까 집단 건물부터 시작을 하자 그 말이에요. 집단 건물부터. AMI는 아까 말씀드렸죠. 계량기예요. 계량기인데 얼마 쓰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서로 전기를 만드는 쪽과 판매하는 쪽과 소비자가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보낸다는 거예요.
자, 일명 아파트 AMI. 이 기계, 이 계량기요. 스마트 계량기. 사업 추진을 통해 B2B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전하고 애들하고 거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종목 보면 요즘엔 피곤해요. 그냥 누리 플렉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며칠 있으면은요, 한국전기산업대전이라는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를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예요.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한국전기산업대전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예요.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섹터가, 자,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는 고유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요금이 4월하고 10월 달에 인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여름에 전력난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뭐다? 스마트 그리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